유봉은 굿이라는 인물의 아들이었으나 형주에 막 도착한 유비에게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인연이 되어 유비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유봉이라는 인물 자체가 유비의 마음에 든 것도 있었겠지만 유봉의 외가가 장사 유씨라는 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적벽대전, 난군 전투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지난 뒤 유비는 입촉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유선이 태어나는 바람에 유봉의 입장은 어중간해졌지만 유비는 계속 유봉을 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례로 유비가 유장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자 형주에 남아있었던 유봉은 제갈량 장비와 함께 지원군을 이끌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촉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유봉은 무예가 뛰어나고 기력이 남달랐기 때문에 2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활약하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또한 정사에선 나오지 않지만 위략의 기록을 보면 유비가 조조와 한중을 두고 싸웠던 시기, 정군산 위에서 유봉을 내려보내 싸움을 거니 조조는 거품을 물며 자신의 아들 조창을 불러 유봉을 상대하게 할 거라 했다 합니다. 이와 같은 일화들을 봤을 때 유봉은 용맹함이 뛰어난 용장이나 맹장 같은 부류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안 24년 유비는 의성태수 맹달에게 명하여 자기로부터 북쪽으로 박릉을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맹달은 휘하 병사들을 이끌고 진격하여 박릉태수 괴기를 죽이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룡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유비는 맹달 혼자서는 상룡을 점령하는 것이 힘들다고 여겨 자신의 믿음직한 양자인 유봉을 보내 맹달의 군대를 통솔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비의 명백한 실수였는데 맹달 입장에서 유봉은 낙하산이나 마찬가지였던 데다 만약 유봉이 유비의 적장자였다면 나중에 군주가 될 인물이니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고개를 숙이고 따랐겠지만 유봉은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양자였기 때문에 출세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맹달에게는 불편한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상룡태수 신탐이 격전이 벌어지기 전에 식솔들을 이끌고 투항하였고 처자와 일족들을 성도로 보내 유비에게 인사시켰기에 유봉은 맹달과 함께 상룡에 주둔하게 됩니다. 관우가 북벌을 시작하여 번성과 양양성을 포위한 이래 유봉과 맹달에게 여러 차례 지원군을 보내라는 명을 내렸는데, 유봉과 맹달은 이제 막 상룡을 점령한 터라 군을 일으킬 수 없다고 말하며 관우의 명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홀로 분투하던 관우가 위나라 대군과 싸우다 송권에게 뒤통수를 맞고 사로잡혀 죽임을 당해버렸고, 이 일로 유봉과 맹달은 유비의 원망을 사게 됩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맹달은 유봉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 유봉은 성품이 강맹하여 이를 용납하지 않았기에 둘은 항상 다투며 화합하지 못했고 종국에는 유봉이 맹달의 군악대를 빼앗는 상황까지 갑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맹달은 군주인 유비에게 원한을 산 데다 유봉의 행동에 분노하였기에 유비에게 표를 올려 이별을 고하고는 휘하 병사들과 식솔들을 인솔해 위나라로 투항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우상, 소왕과 함께 다시 돌아와 유봉을 공격하며 투항을 권유했는데 유봉은 거부하며 맞서 싸웠으나 신탐, 신의 형제가 배신하는 바람에 전투에서 패배하여 성도로 도망치게 됩니다. 유봉이 성도에 도착하자 유비는 유봉에게 맹달을 압박하고 침해한 것과 관우를 구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유봉의 성격이 용맹하고 사나움으로 유비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제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유비에게 유봉을 죽여야 한다고 조언하였고, 이에 유비는 유봉에게 자살을 명합니다. 유봉은 죽음을 앞두고 앞서 맹달이 자신에게 투항을 권유한 것을 생각하며 맹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한스럽구나 라고 말한 뒤 자결합니다. 이렇게 유봉이 죽자 유비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유봉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